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간경제 라이브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너무 길어요. 그렇지, 뭐 한 주 그 어. 빨간 날 때문에 건너뛰었더니 되게 오랜만에 보는 느낌입니다. 뭔가 좀 허전하더라고요, 안주가. 진짜로. 아니, 이 사람은 내가 좋은 얘기만 하면 무슨 알러지가 있나 봐. 아니. 되게 영혼 좀 싫고 하지. 아, 영혼 1g이라도 씻고 좀 이런 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너무 허전했어? 헛헛했어. 헛헛했어? 응, 왜? 헛헛했어. 뭔가 한 주에 좀 편하게 얘기하고 네. 또 이렇게 편한 동료도 보고 이러는 그 시간이 우리가 요즘에 뭐 그쪽이 이직하고 바빠서 그런지 진원님 반갑습니다. 약속 잡기가 진원님. 너무 어려운데 진원님 오셨어요. 그래, 맞아. 매일 보다가. 맞아, 매일 보다가 이제 못 보고 하니까 좀 헛헛했죠. 못하니까. 네. 진원님 오늘 어떠셨어요? 하루 매매? 오전 아직 이제 한 아니, 시간 반 이미 오전 지났는데. 매매 끝나셨을 거야, 진원님은. 오전 매매 끝나셨을 것 같아. 진원님 요즘 수익 좋으셔. 진짜. 응. 요새 좀 약간 갈듯 말듯 말듯 하잖아요. 그런데도 고수는. 수익률이 좋으시구나. 다르다. 역시. 이번 주는 시장이 좀 애매하고 너무 올랐다가 다 꼬리 달고 빠지거나 아니면 상승분 반납해서 뭐 그런 대담한. 그런 되담한 시장이 계속 되다 보니까 사실 정말 재미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방송 아이템을 뽑아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굵게 가주는 그런 쪽이 없다 보니까 역시 자동차 부품 오전하고 땡쳤어요. 역시 진원님. 역시. 네. 자동차 계속 잘 갔으면 좋겠네요. 오, 왜? 아니에요. 왜? 생각나는 종목이 하나 있어가지고. 네, 생각나는 종목이 하나 있어. 뭐 불법도 돼. 아니고. 그래, 얘기해도 되잖아. 수년 전의 일인데. 그렇지, 수년 전의 일이니까. 제가 박앵커에 대한 믿음이 되게 높거든요. 그리고 서로 높게 쳐주고 서로 어떤 이런 분석과 그래서 몇 년 전에 박앵커가 그 추천했던 종목이 있어서 내가 진짜 처음으로 거의 우리 관계에서 처음으로 네가 말한 종목을 아니, 이게 딱 되게 샀는데. 타이밍이 진짜 안 좋았어. 네. 그리고 내가 설마 그냥 네가 좋다고 해서 그냥 샀겠어. 나도 이렇게 해봤더니 진짜 좋아서 저도 H사 자동차 부품주를 샀죠. 지금 마이너스 52%입니다. 2년 내내 빠지다가 지난 연말부터 조금씩 올라오긴 여기에 했는데 결코 적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니 이게 진짜 해명이 필요한 게 제가 그 전에 이런 거 너무 여러분, 좋은 거 같다. 진짜 사람이 지금 많지 않아서 내가 좀 답답한데 여러분, 투자뉴스 7 박민영 앵커의 브리핑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분의 말을 듣고 지금 몇 년 전에 유일하게 산 종목이 마이너스 52%. 그 전에 이런저런 저런 종목들을 얘기했을 때 되게 좋은 수익이 났고 그거를 본인이 보고 얘가 이런 스토리가 있고 잘했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잖아. 근데 하필 그 한 종목을 근데 고마운 건 있어요. 뭐야? 제가 여기 입사하고 나서 매수를 하려면 신고해야 되거든요. 근데 손실이 너무 커서 매도를 할 수가 없어서 신고할 일이 없네. 그건 진짜 좋네요. 감사합니다. 성우님 어서 오세요. 정말. 서훈님 어서 오세요. 서훈님도 아직 그 앞에 얘기를 못 들으셨다면 박민호 앵커의 브리핑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준비한 게 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도대체 뭐가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자동차 부품 서훈님 H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좋았잖아요. 이름을 밝히고 싶은데. 요즘 엄청 좋았고. 하여튼 되게 산지 오래됐어요. 오래된 종목이고. 근데 우리 유언이 대학 갈 때쯤이면 올라오겠지. 이제 5살인데. 너무한다. 석비님 어서 석비님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2주 만에 보니까 다들 반갑습니다. 이게 한 주 쉬면 이런 것 같아요. 더 반가워. 아쉽긴 하지만 더 반갑네. 밥 안 먹으면 배고파 뭐 이런 느낌인가요? 적절한 비유였네요. 예, 자, 예. 그럼 이제 주요 이슈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미국부터 시작하죠. 한 주간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만 순차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일단은 좀 잠잠해졌다고 생각했던 은행 리스크가 다시 한번 조금 부각됐습니다. 이번에는 팩웨스트, 기존의 실리콘밸리 뱅크라든가 여러 은행들이 하나둘씩 파산을 했고 그 다음에 왜요? 어? 왜요?
아니. 펠게스트의 이제 예금이 줄고 있다, 뭐 이런 우려, 일부 자산 매각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 등이 제기가 되면서 또 다른 지역은행이 무너지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공포감이 조금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 위기 공포가 다시 부각됐다라는 점, 뭐 주 중반에 일단 JP모건 측에서 너무 낙폭이 과대했다, 은행주들의 하락도 공매도 때문이었다, 뭐 이런 얘기 내놓으면서 단숨에 폭등하기도 했었는데 그건 또 하루로 끝이 났고 그 다음에는 또다시 이제 불안 요소들이 좀 더 부각이 됐습니다. 은행 리스크가 다시 한번 등장했다라는 점 체크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 중반에 이제 협상 테이블이 한번 열렸었는데 성과 없이 또 끝이 났고요. 오늘 이제 또다시 협상 테이블인데 아무래도 이 공화당과 이 백악관 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 극명하기 때문에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또 추가적으로 등장했어요. 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리스크뿐만 아니고 발표되는 데이터들도 경기가 정말 꺾이나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꽤 많이 담깁니다. 보시면 뭐 이번 주에 나온 내용들만 모은 건데요. 뉴욕 연은 소비자 기대주사, 뭐 가계 지출 전망 하락했다. 연준의 대출 서베이 1분기 대출 기준이 강화된다. 대출 기준이 강화된다라는 건 가계 입장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에 조금 난항을 겪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 돈이 덜 돌게 되고 경기가 다운될 여지가 생기겠죠. 그리고 시카고 연은 총재죠. 오스탄 골스비가 경기 침체 가능성도 거론했고요.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경우에 백악관 측에서는 증시가 45% 폭락할 거다 이런 경고까지 내놨습니다. 그리고 요즘 구리 가격이 또 한동안 그렇게 올라가다가 요즘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구리는 또 경기의 잣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걱정스럽고 경기 침체 우려감이 조금 많이 나왔던 이번 주였던 것 같아요. 일단 팩웨스트는 왜 이렇게 옛날 얘기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중앙경제를 안 했을 뿐더러 불과 지난주 일이야. 생각해보니까 뭐 그렇기도 하고 부채한도 협상 같은 경우에는 전 아직도 그렇습니다. 뭐 미국이 디폴트가 되겠어? 지금은 이제 정치적인 권력 다툰 데네 지금 서로 상원 하원 그리고 백악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되겠죠?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지. 근데 그러니까요. 이거 협상 안 되면 45% 빠진다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얘기를 너무 쉽게 하네요. 그니까요. 네. 그리고 뭐 830만 실업자 음. 이렇게 경고 어찌됐건 근데 협상을 하려고 하는 디폴트로 거겠지만 갈 네. 경우에는 엄청나게 뭐 큰 재앙이 올 거다라는 뭐 굴지 인사들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그리고 될지 봐야겠죠. 2011년이었나요? 그때 이제 뭐 디폴트 턱밑까지 갔던 적이 있었고 그때 이제 블랙 먼데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어쨌거나 이게 다들 뭐 디폴트까지 가겠어? 될 거야. 결국은 뭐 알력 다툼이지라고 하면서도 불안감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콜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예. 이게 또 진짜 만약에라는 게 있잖아요. 음.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가 눈 뜨고 당하는 회색 코뿔소를 마주하게 되는 걸 수도 있고 네. 진원님 2011년 당시엔 주가 미리 빠지고 뉴스는 하락 마지막 날 나왔죠. 역시. 이번에도 그러면 한 5월 말부터 보면 되겠구나. 그래서 5월까지는 그냥 기다림으로 그러게. 진짜 하루하루 트레이딩 정도만 하자라는 의견들도 꽤 많더라고요. 음. 그나마 이번 주 초반에 경기 우려를 살짝 줄여줬던 이슈가 있었어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실적을 내놨던 애플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았다라는 네. 겁니다. 엄청나게 베스트였다 이건 아니지만 예상을 상회했고 애플사의 주력 매출인 아이폰 매출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데 아이폰의 이 매출이 꽤 좋았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잡혔어요. 중국 매출도 둔화되긴 했지만 예상보다는 또 중국에서 괜찮아서 아이폰을 사줄 만큼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심리가 좀 형성이 됐었고 그때 당시에 애플 실적 나오고 다음날 9개월 만에 최고가를 애플이 기록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애플 관련주들도 진짜 약발을 안 받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왜요? 그날 저거 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날 거래일에 우리나라 LG노텍이랑 BH 급등했잖아요. 딱
딱 거기까지였어요. 음. 원래 같았으면 그 정도 뉴스 예전에 애플의 위상이었다면 자화전자부터 해서 이렇게 쫙 한번 돌았어야 됐는데 시장 분위기 탓도 있겠지만 LG 이노텍도 더 치고 나가지 못했고 정말 연속성을 띠지 못하고 있다라는 호재의 그래, 연속성. 그래, 맞아.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애플빨이 좀 떨어졌다라는 게 좀 애석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쪽으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딱 그날의 주인공 몇몇 종목군만 딱 있고 또 내일은 또 달라져 있는 그 종목군들 딱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연속성은 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조금 같습니다. 큰 뉴스는 3일 가요. 딱 3일 가고 작은 뉴스는 정말 하루 치고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방송할 때 정말 딜레마에 빠지는 게 이게 내일까지 갈 것이라는 확신도 전혀 없고 이거 정말 하루짜리일 거라는 걸 알면서도 방송을 해야 되고 약간 그게 내가 노이즈가 그래도 되고 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매일 하는 생방송이니까 그래도 커버가 가능하죠. 그런 거는. 맞아요. 생방송 매일에서 그래서 방송에서 계속 짧은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거 말고 주 후반에는 물가 데이터들 이번 주 목금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접했던 게 CPI, PPI입니다. 모두 다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물가가 잡히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확인을 받아서 좋아할 줄 알았는데 미국의 물가가 잡히네? 경기가 정말 안 좋은가 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최근입니다. 왜냐하면 이 CPI만 이런 형태가 아니라 고용도 나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이 우호적인 걸 떠나서 정말 실업자가 늘고 있고 고용이 나빠지고 있고 유가 떨어지고 굴이 떨어지고 인플레는 잡히고 있고 경제 지표 다 안 좋고 소비 전망 안 좋고 이러니까 인플레가 잡히는 거에 환호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건가? 여기에 대한 우려로 좀 갑니다. 이게 목요일에 나왔던 중국의 물가 데이터들이 좋지 않으니까 또 중국의 수요가 안 받쳐주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경기 우려감이 조금 시장에 하나의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네요. 시장 분위기가 좋았다면 저렇게 CPI가 나오면 그 다음에 중국 지표나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CME 패드워치 나오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 올라간 거 보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진짜 금리 인하 되나 쪽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붐업을 했을 텐데 지금 분위기 자체가 막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맞아요. 오히려 진짜 경기 침체 오나 이런 쪽으로 시장이 해석을 많이 했던 것 같네요. 그래도 그 와중에 특징주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빅테크 위주예요. 요즘 시장이 미국의 6,000개 종목 중에 일부 대형사들만 가고 나머지는 다 재미없는 흐름이 네.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 주 제일 재밌었던 건 구글입니다. 알파벳. 이 180개 국가의 AI 챗봇 바드 오픈했어요. 개발자 회의에서. 그리고 구글 폴더블 폰 픽셀 폴드를 공개했습니다. 물론 구글 폴더블 폰이 우리나라에 판매되진 않겠지만 어찌됐건 이런 새로운 이슈가 등장을 했고 구글 측에서도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 AI 쪽 이슈에 밀려가지고 이제 구글의 검색은 시대가 끝났다 약간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 주는 그걸 좀 만회하면서 AI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요소가 됐어요. 그래서 주간으로 봤을 때 가장 탄력적인 흐름을 보였던 건 구글이었다. 그리고 애플은 앞서 애플빨이 떨어졌다라고는 했지만 애플 자체의 주가는 나름 견조해요. 빠질 그럼. 때도 약보합 이 정도고요. 연예인 걱정이랑 삼성 걱정이랑 애플 걱정은 하는 거 아닙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정답.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디즈니. 2개 분기 연속해서 구독자가 빠지잖아요, 거기.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새벽 마감에는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구독자 수가 QOQ로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400만이 감소했대요. 이번 1분기 데이터가. 그래서 곳곳에서 좀 목표가를 좀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빠지니까 반사 이 기대감에 넷플릭스가 올라가더라고요. 저기 오늘 공개 됐겠네. 택배기사. 택배기사. 택배기사 맞지? 택배기사 아니야? 맞아, 맞잖아. 맞아. 분리수거 김우빈. 생각나. 분리수거. 왜냐면 내가 열심히 보고 있는 SNS 그 스타 부부가 있는데 그들이 분리수거라고 아니 얘기 약간 잘못했었어. 느낌 매드맥스 느낌의 그 대형 작을 분리수거가 웬 나 말입니까? 진짜 김우빈 씨 너무 좋아해. 진짜 좋아. 엊그저께 현대백화점에서 봤잖아. 키가 와 이건 진짜 멋있다. 진짜 근데 세게 생겼더라. 존재감 있는 얼굴. 김우빈 이렇게 생겼더라. 네, 오늘 금요일 오늘 오픈입니다.
근데 나 그런 와이프가 거 되게 보고 싶어하더라고. 그런 거 너무 보고 싶은데 좀 볼 때 힘들어. 그냥 막 내 미래 같잖아, 우리. 아, 나 나중에 산소통 이렇게 해갖고 살아야 되나 막 이런 거 생각하게 되고 무서워. 그런 날이 오겠지. 우리 애들 어떡하지? 그거는 방송 끝나고 좀 생각하시고요. 네. 국내 증시. 이러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와, 미국도 국내도요. 글로벌장 자체가 지금 모멘텀과 방향을 잃어버린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슈가 될 만한 게 실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 관련한 종목들만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왜요? 아, 분리수거가 너무 세가지고 너무 미안합니다. 셌어요. 미안합니다. 자, 참으려고 그랬는데. 주도주와 호재가 없는 시장, 실적 기반 종목 장세만 철저하게 펼쳐집니다. 어찌 보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종목 장세 수익 꽤 잘 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네. 진원님이나 석빈님, 성우님 이런 분들은 잘하실 거라 믿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냥 들고 가만히 있는 게 나았을 만한 시장 흐름이 계속됩니다. 일단은 2차 전지 쪽에서 그러니까 뭐 그냥 명확하게 에코프로 그룹주가 쉬니까 시장 전체가 약간 반수면 상태로 들어가 여긴 버렸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차 그룹주는 어떻게 이제 탄력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잠깐 쉬어가는 거예요? 2차 전지 쪽에 지금 한 2주 가까이 가열차게 좀 빠졌어요. 네. 에코프로 그룹주도 꽤 조정을 받았고 그런데 지금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찌됐건 2차 전지의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는 다 있다 보니 또 나름의 잘 조정을 받았기에 지금 이제 2차 전지로의 그래. 수급 컴백에 대한 기대감이 또 주후반 그래. 되니까 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아니, 이번에 들어갈 때는 에코프로 그룹주일 거라고는 생각들을 안 아. 하고 뭐 셀이라던가 그러겠지. 다른 쪽의 종목들로 자금 집행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일부 목소리 나와요. 오늘장 LNF가 한 4% 정도 오르더라고요. 교환사채 이슈 이후에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떨어졌는데 좀 올라갈 수 있을지 봐야겠고 에코프로 필두로 2차 전지가 쉬니까 전반의 시장이 다운된 건 있지만 자동차, 뭐 셀트리온과 같은 일부 바이오, 그다음에 엔터, 로봇주 AI 뭐 로봇 그다음에 이런 쪽에서 우주항공도 살짝 좀 갔다가 다시 뭐 왔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 종목들 안 들고 있으면 정말 요 한 5월, 4월만 5월 초는 정말 재미없는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래도 꾸준히 가졌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엔터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고 중간중간에 그날 테마 상승 상위권에는 가스, 사료 막 이런 것들이 올라갔어요. 이거는 딱 봐도 시장이 질이 좋지 않을 때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런 종목들이 뭐 이슈 타고 오를 수는 있으나 그렇게까지 강한 탄력으로 모든 수급이 쏠린다라는 거는 다른 데 갈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단타로 이렇게 치고 빠지는 흐름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좀 특징적인 흐름이 있었던 것은 실적주에서 꽤 뭐 롯데손보라던가 뭐 성광밴드나 이렇게 각 섹터별로 실적 괜찮은 종목들이 있었는데 눈에 띄었던 거는 LCC 업체입니다. 정말 실적들 타이틀이 2분기 연속 흑자 달성, 최대 분기 실적 제주항공, 진에어도 흑자, 최대 분기, 티웨이도 흑자, 작년 6배 매출, 에어부산 창사 일의 최대 분기. 예고됐던 내용들이에요. 사실 엔데믹 되고 뭐 QQ나 YOY로 봤을 때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그쵸. 있나? 장거리보다 지금 단거리 노선들을 많이 선택해서 여행 가시니까 일본, 동남아 이건 LCC의 주력 노선입니다. 그리고 대형 항공사들의 증편이 지연되니까 이 단거리 노선들을 전부 다 LCC 쪽에 받아가고 있다라는 거고 생각보다 우리 보시면 연휴 일정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쉬는 날들이 있었고 해서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갔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LCC사들 뭐 실적이 너무 좋았는데 사실 주가 측면에선 티웨이 항공 빼고는 별로 안 올랐어요. 티웨이 항공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적 내놓고 나서는 한 10% 넘게 빠지긴 했는데 어찌됐건 이쪽의 실적이 너무나 좋았다라는 거고 네. 일각에서는 이 흐름이 연말까지는 계속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일각에서는 이제는 좀 계속 이렇게까지 가지 못할 것이다. 이제 장거리 노선들을 선택하는 여름휴가 때는 이제 대한항공 그렇지. 같은 이제 좀 대형 항공사를 이용하지 않겠냐. LCC는 가격 전쟁이 있을 거다. 뭐 얘기는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왜냐면 2분기가 비수기인데 그래도 5월 달만 해도 쉬는 날들이 좀 퐁당퐁당 있고.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이건 그냥 내 상상인데 퐁당퐁당이 있고 좀 이렇게 연휴가 길게 있는 데면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아. 왜?
길게 갈 수 있으면 이제는 해외 멀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 그러니까 뭐 하루 중간에 하루 단발성으로 있거나 뭐 그러면 그냥 진짜 일본, 중국 가까운데 아니면 제주도 가려고 LCC가 수혜를 받는데 좀 하루만 내면 한 4, 5일 쉴 수 있는 연휴들이 5월, 6월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진짜 LCC한테도 직접 주행 수혜가 될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여전히 내 주위에도 근데 단거리 노선이 많긴 해. 맞아. 아, 석배님 자동차 부품 좀. 그니까요. 근데 병진님 석배님- 안녕하세요. 아, 병재님 오셨다. 그 설비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저는 정말 뿌듯해요. 우리 주간경제에서도 자동차 섹터에 게 얼마나 있습니까? 저 항상 했지. 그니까 얼마나 뿌듯합니까? 이럴 때 제일 뿌듯하죠. 맞췄다가 아니라 도움이 됐다. 이 느낌. 방송 보고 아시잖아요. 그렇게 치면 근데 브리핑을 안 한 업종이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타이밍이죠. 이 타이밍에 이 브리핑, 그러니까 내가 삼성증권의 그 리포트를 그때 소개했을 때 그 삼성증권의 그분이 너무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4월 달에 리포트 내고 5월 달에 리포트 내고 전부 다 그 다음날 자동차 섹터가 다 붐업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 근데 그걸 리포트를 성실히 보고 소개한 나의 타이밍도 너무 기특하다. 이겁니다. 그래요. 네. 그런 얘기는 이제 개인 채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 뭐 이렇게 소통하는 채널인데 할 수 있죠. 자, 이번 주 석빈님 특징주는요. 자동차 부품주 작년에 실적이 많이 좋아짐. 아 근데 그 박앵커가 소개해줬던 그 H사는 제가 52% 손실을 보고 있는 저기는 부채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그때는 어리숙했어요. 기술력에 너무 집중을 해서. 진원님 보세요. 타이밍 덕분에 편안하게 비중을 높일 수 있다. 아, 네. 말씀하신 아, 자동차 제가 부품사들 실적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그거 브리핑 저도 그 준비했을 때도 제가 전날 저녁부터 뉴스 엄청 찾아보거든요. 리포트 다 보고만 타이밍을 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근데 사실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그 정도 뉴스를 보시면 그렇지. 근데 그거를 일처럼 매일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아, 그렇지. 그렇죠. 정말 이게 뭐 저희가 뭔가 그런 해안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정말 그냥 양으로 노가다예요, 승부해서 노가다. 이만큼을 봤는데 여기서 공통된 얘기를 하는 것들을 추려서 전달을 하는 거라서 맞아. 그건 뭐 저희는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성실할 뿐입니다. 자, 특징주로는 이번 주는 로봇을 또 꼽아봤어요. 그 로봇이 일정의 아이콘이다 보니까 정책 모멘텀이 꽤 중요한데 한동안은 그 정책 모멘텀이 약간 소강 상태에 들어갔었고 시장에서도 시장 힘 빠지면서 한 달 좀 넘게 약간 로봇도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4월 말부터 맞아. 붐업이 됐는데 그 계기가 된 것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 않아요? 정책 관련한 보고서는 KB증권의 하인한 연구원 거 좋다고. 그분이 또 다시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주목을 했죠. 이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2 정책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5월, 6월 중에 발표될 거다. 왜냐하면 상반기 내에 발표할 거라고 4월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면 이제 5월, 6월밖에 안 남았잖아. 네. 이 정책 모멘텀을 기다린다는 거죠. 근데 이번 주 후반에 산업부 측에서 조만간 발표할 거다라고 코멘트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로봇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좀 붐업이 됐고 로봇은 지금 뭐 대표적인 로봇 가격들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대중화되기 쉽다라는 거고 말씀드린 뭐 환경보호, 리슈어링, 에너지난 이 모든 과정에서 결국 로봇으로 생산 효율성을 올리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로봇을 쓸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 정부 정책까지 있다 보니까 로봇은 쉬고 싶어도 그렇게 오래 쉴 수 없는 섹터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다 지금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일정도 이번 주 대략 구체화되고 있어요. 6월에 상장 심사 청구하고 그러면 한 6개월 안에 상장이 되니까 하반기엔 상장하겠다 이러면 당연히 이제 협동 로봇 강자인 두산 로보틱스 들어오면 또 붐업이 될 수 있다 이거죠. 로봇과 관련된 자세한 질문은 우리 병진님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병재님 수익 궁금하다 진짜. 어떠실까? 병재님 혹시 보고 계시면 대략 얘기해 주시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수익률을? 수익률이니까. 무슨 종목인지. 한 200%. 아니요, 말씀하셨었잖아. 그때 했었나? 기억이 안 나. 네. 종목명은 기억이 안 나. 수익만 기억. 그렇습니다. 로봇도 참 음. 꾸준하게 그래도 주기적으로 잘 나와. 음. 대단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지.
그러니까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산업뉴스로 가겠습니다. 산업뉴스는 엔터사 되겠습니다. YG 신고가. 정말 앞서 진원님이 얘기해 주셨지 않아요? YG 네, 신고가 맞아요. 돌파를 도전 중이다. 올해 50% 오른 게 어제까지 수익률인데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상승은 사실 어제 YG엔터 실적 체크하신 분들은 아, 당연하지 라고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YG엔터 실적이 정말 초대박이 났습니다. 예상 영업이익이 156억 원, 그런데 365억 원이 나왔어요. 정말 실적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블랙핑크의 투어가 어땠다. 블랙핑크의 앨범과 굿즈 판매가 어쨌다. 블랙핑크가 남은 투어가 반영이 된다. 블랙핑크 지수가 솔로 앨범을 잘 팔았다. 오로지 블랙핑크 타이틀이 달려 있고 그 다음에 베이비몬스터가 이제 하반기에 데뷔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비몬스터가 오늘 우리 금요일 새벽 정각 12시에 딱 인원이 확정이 됐어요. 7명 멤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데뷔가 임박했다라고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고 아직 데뷔도 안 한 친구들 유튜브 뭐 구독자가 200만이 넘어가고 유튜브 클립 하나당 조회수가 1000만이 넘어가고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블랙핑크의 계보를 쉽게 이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시장이 받아들였고요. 올해 이제 YG엔터 측에서도 좀 라인업을 다양화하겠다라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CEO 리스크가 이제 해소가 됐죠. 무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투어하면 사실 YG 쪽이에요. 뭐 빅뱅의 월드 투어부터 해서. 여러분. 빅뱅의 월드 투어도 그렇고 이제 뭐 블랙핑크 투어도 그렇고 근데 투어가 돈을 정말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YG엔터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로봇 때도 나왔던 KB증권 하이난연구원이 로봇과 함께 엔터를 작년부터 꽤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엔터 쪽은 대체가 불가능하다. 블랙핑크 팬은 블랙핑크한테 돈을 쓰지 다른 아이돌한테 돈을 쓰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이고 관세도 자유로운 산업이다. 그래서 1998년 WTO 전자적 전송물 관세부가 안 하기로 합의했던 것도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엔터가 조금 매력적이었는데 엔터사들이 지금 케이팝 위상을 타고 신인 그룹들이 너무 빨리 잘 뜨니까 이제 맞아. 1년부터 7년까지, 그러니까 데뷔하고 7년까지는 엔터사가 고마진 시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신인들이 뜨는 것은 당연히 엔터사에겐 이득이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뭐 그래도 주가가 좀 올랐잖아요. 이제 하이브도 60% 넘게 올랐고 YG엔터 50% 넘게 올랐고 모가도 30%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고민이 되는 시점인데 그래도 가려나? 라는 기대감은 갖고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잖아요. 일단. 실적이 잘 나오고. 실적주의기도 하고 경기 침체 영향도 덜 받기도 하고 그렇지. 재고 부담도 없고 경기 침체가 그러니까 그때는 경기 침체는 아니었지만 코로나 시기 때도 잘 나오는 걸 우리가 너무 생생하게 봤잖아. 그러니까 월드 투어를 안 해도 막 실적이 잘 나오는구나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기대감은 커질 수 있고 얘기해 준 것처럼 신인들 라인업이 이제 많이 나오고 그게 워낙 빨리빨리 뜨다 보니까 그게 회수하는데도 너무 유리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네. 자기 전이든 뭐 하루의 일과 중에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영상을 한 두어 번은 꼭 보거든요. 그 이상 볼 때도 진짜? 있고. 저는 블랙핑크나 방탄소년단이 나오는 프로그램 뭐 유튜브로 다 찾아보고 막 그러거든요. 그거 할 시간에 주식을 살 거야. 하이브든 YG엔터든. 문득 요즘 그런 생각. 원래 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그러니까 안 산 거죠. 양심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내가 살려줬다. 진짜.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리포트. 리포트. 이런 분들 너무 감사해 진짜. 근데 이거 오늘 리포트 있잖아요. 4월 17일에 나온 리포트인데 이걸 왜 선정해 온 거예요? 내가 최근에 네. 여러 기업들이나 뉴스 등을 취합하다 보면 네. 공통적인 키워드로 인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합계 출산율 0.78로 떨어졌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국가 할 때 인도를 넣었었어요. 인도랑 동남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인도라는 키워드를 머릿속에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애플의 실적을 열어봐도 인도라 그러고 현대차 실적을 열어봐도 인도라 그러고 이러니까 인도 관련한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오. 그래서 찾다가 나온 게 신영증권의 문용권 연구원님의 이 먼 시장, 이웃 시장, 인도 자동차. 죄송한데 네. 방금 그 YG엔터 소개하는 순간 상단 돌파했대요. 우와. 시장이요. 중앙경제 라이브가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접자가 10명 내외인데 시장을 움직일 수가 있지? 아, 쉽지 않다. 진호님 돈 얼마나 쓰신 겁니까? 아. 엄청난 베팅을 하셨네. 이 10명 안에 큰 손이 있는 거야? 지금 석빈님, 병재님이 돈을 아. 엄청 써주신 거네. 일단 난 아니고 너도 아닌데. 그렇구나. 웃기다. 네, 아무튼 다음 거 그러면 살 거 미리 말 좀 해주고 사세요. 아, 네네. 다음이 뭐 이상한 소리 해봤고요. 네. 네, 리포트 얘기. 먼 시장, 이웃 시장, 인도 자동차라는 건데 정말 깁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전부 다 꼼꼼히는 못 읽었지만 그래도 얼추 다 읽었어요. 근데 4페이지 쪽으로 가시면 세계 최대 인구 국가로 부상한 인도라는 게 맞아. 있습니다. 이때는 4월이어서 등극할 전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등극했습니다. 맞아요. 네, 한 이번 주에 나왔어요. 300만 명 음. 이렇게 넘었더라 중국을. 음. 어. 그래서 세계 최대 인구로 인도가 부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 인구는 가장 큰 장점이 젊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맞아요. 65세 이상 인구가 7%에 불과해요. 우리는 2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인도도 어차피 고령화는 될 텐데 인도가 고령화 될 때까지 30년에서 40년은 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인도가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인도한테는 엄청난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6페이지로 가보시면 인도가 어찌됐건 이 수많은 인구와 함께 어느 정도 성장을 보이면서 세계 3위 자동차 판매 국가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인도 차 시장은 중국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고 글로벌 신차 시장 점유율은 4%. 굉장히 적죠. 근데 이게 지금은 적다가 아니라 적으니까 이만큼 늘어나겠네. 약간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승용차 보급 수준이 1000명당 50대 미만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저 밑에 표 보니까 진짜 얼마 없구나. 진짜 얼마 없죠. 한국이 저 정도인데 딱 보이시죠? 그러게. 그러니까 이 시장이 자동차 업체들한테 당연히 먹거리라는 거고 먹거리는 먹거리인데 그럼 왜 우리 현대차 쪽에 좀 더 유리할까를 또 소개를 해줍니다. 8페이지로 가보죠. 이쪽이 SUV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해요. 인도도 가족 구성원 간에 이제 끈끈함이 있다네요. 그래서 6촌, 8촌 등과도 매우 사이가 좋대.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또 출산율도 나쁘지 않으니까 가족 구성원 좀 태우려면 SUV 큰 차 이런 선호도가 있을 거고 아직 도시화율이 여기가 40% 채 안 됐나 40% 정도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도시화율이 안 됐다라는 건 도로가 아직 비포장 도로가 꽤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비포장 도로 우리 할 때는 좀 더 SUV 이렇게 선호를 하죠. 그래서 결국 이쪽도 SUV를 선호하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SUV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서 64페이지로 단번에 가보죠. 현대차가 인도 시장에 1996년도에 처음 이제 가서 공장 세우고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19년도 비교적 최근이죠. 그때 점유율이 18%가 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인도에서 EV 라인업을 지금은 2개 정도 있는데 6개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현대차, 기아 외에도 부품사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딱 석빈님 부품사 얘기해 주셨는데 73페이지로 가면 엄청난 페이지 압박이 있죠.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SL, 만도 그리고 한온 시스템이 인도에 진출했습니다. 야, 황당하네. 아니 내가 저 리포트 객관적으로 쓰신 거니까 들어가 괜찮은데 있고. 네 입에서 그 종목명이 나오면 안 되지.
좋아질 겁니다. 언젠간 유언이 대학 등록금은 네가 마련해줬다 나한테 얘기할 수 있겠죠. 정말. 그리고 나서 인도 매출 비중이 높은 국내 업체로 화신, 서현이와 성우 하이텍 이번 주 흐름 너무 좋았던 친구들입니다. 어찌됐건 이런 업체들 주목하자.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야. 4월 달에 이 리포트를 냈고 지금 4월, 5월 다 자동차 부품주가 맞아. 영향을 줬다니까. 문용건 연구원님, 칭찬합니다. 네, RA 최준원님 감사합니다. 이런 보고서 너무 좋습니다. 어찌됐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죠. 어떻게 물론 계속 갈까? 화무시비롱 열을 붉은 꽃 없다고 어느 정도 조정은 받겠지만 이들이 지금 얘기해 주는 대로 전기차 생산 현대차 미친 듯이 늘리고 전기차 공장 구축하고 하는 과정이 있다면 그냥 조금은 조정을 받으면서 고점을 올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시장에 대해서 이제 약간 조정이 올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자동차는 갖고 가라고 하더라. 그렇습니다. 조금 맘 편할 섹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입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제가 다음은 열심히 공부했어요. 뭘요? 다음 생활 이슈. 네. 뭔데요? 제가 걱정하는 기후. 저는 환경과 기후 문제에 관심이 좀 있잖아요. 분리수거. 그러니까요. 택배기사. 제가 택배기사를 무서워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이런 기후적인 얘기들이 좀 겁나는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생활하면서 내뿜는 온실가스들이 짧게는 12년, 길게는 200년 동안 대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들이 머물고 있으면 열이 배출이 안 돼요. 왜요? 아니 되게 진지해져서 듣고 있었어요.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네. 열이 배출이 되지 않죠? 거기다가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받은 열도 배출 안 돼, 우리가 만든 열도 배출이 안 돼. 그러면 결국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 온도를 뭐 땅과 뭐 바다 그리고 공기가 나눠 갖게 나눔. 됩니다. 진지한데 진짜. 미안해. 자, 동태평양 바다에 해상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엘니뇨라고 하는데 이게 3년 동안 없었어요. 그런데 엘니뇨가 올해 올 것으로 세계 기상 기구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엘니뇨가 온다라는 것은 상당한 문제를 갖고 오는 게 우리가 엘니뇨가 안 왔던 최근 3년도 더웠거든요. 근데 엘니뇨가 오면 더더욱이 무더워집니다. 엘니뇨는 결국 바다 수온이 올라가고 바다는 세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이상기후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과거에 슈퍼 엘니뇨가 있었던 게 2016년도. 그때 당시에는 1880년 기상 이 측정 이후 제일 뜨거웠던 해로 기억이 돼 있는데 올해 그걸 넘길 거라고들 전망을 합니다. 엘니뇨가 평균 2에서 7년 사이에 발생하고 한 번 발생하면 많게는 1년 정도 가는데 1년을 간다고? 네. 보통 9개월에서 12개월 지속돼요. 어. 무더위, 가뭄, 폭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벌써 이상기후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5월 말에 이제 여행을 가려고 여행지를 막 엄청 검색을 했거든요. 근데 누가 방콕 좋다 그래서 방콕 검색했더니 막 체감온도 50도, 누가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고 진짜. 인도도 50도 열사병 얘기 있었고 막 어디였지? 44도, 베트남이 44도. 막 이런 식으로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애기 데리고 나가서 나는 모래사장에서 놀아야지 생각했는데 애랑 모래사장에 나갈 수가 없는 지경이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못 가게 되면서 진짜 덥구나 지금이라는 걸 좀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남아 쪽이 너무 더워지고 있는데 이제 남반구인 호주는 이제 가을철이어야 되는데 겨울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5월 8일에 눈, 폭우랑 폭설이랑 우박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가 또 시드니에서 85년 만에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대. 그러니까 이상기후가 정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참. 이렇게 이상기후가 나오면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게 농사 아닐까요? 네. 그래서 올해 쌀 생산량 세계적인 전망치가 20년 만에 최저 예상이 되고 있고 밀 수출국인 호주에서 이미 이상기후 나오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 수출 절반 됐죠. 그러니까 밀도 생산이 줄어들 거다 얘기하죠. 요즘에 우리 맨날 얘기하는 슈거플레이션. 설탕 가격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맞아. 11년 만에 최고치. 뭐 올해 30% 올랐다. 올리브는 스페인이 가뭄으로 26년 만에 올리브 가격이 최고치. 막 이런 식으로 먹거리 물가가 엄청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식탁 물가도
좀 타격이 있겠고 식량난 우리야 아직까지 뭐 그걸 못 먹어서 굶어 죽진 않겠지만 다른 곳에서는 정말 그걸로 인해서 굶어 죽는 국가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걱정됩니다. 최근 들어서 곡물 사료주들이 한 번씩 급등할 때가 있었는데 물론 그때는 이제 설탕 가격 뭐 상승이나 아니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곡물 협정 중단 뭐 그런 것 때문에 오르긴 했는데 전반적인 이런 지금 돌아가는 자연 재해 수준의 그런 엘니뇨 현상 때문에서라도 여기는 좀 수혜를 볼 수 있겠네요. 종목들은. 그런 쪽은 그쵸. 음. 이게 지금 석배님이 엘니뇨 얘기도 올려주셨지만 이렇게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 바닷가 가보면 느끼지 않아요? 뭐 해조류가 네. 진짜 많다고 네. 저는 종종 느꼈거든요. 근데 그런 해조류가 따뜻할 때 더 많이 생기니까. 아, 근데 얘들이 생겨서 여기 또 물가 위를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도 배출이 또 안 돼서 수온은 계속 뜨거워지는 거야.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 뭐 사실 곡물 식량난 위주로만 말씀드렸지만 산업계에서도 타격을 받게 되는 게 수온이 올라간다. 그럼 원자력 발전소는 냉각수가 필요한데 네. 그 냉각수가 수온이 올라가 버리니까 발전량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철도도 레일 뜨거워지고 위에 있는 전선이 처지기 시작하면 운행을 차질이 빚고 공항에서도 땅이 조금 강도가 떨어지죠. 온도가 올라가면. 그러면은 또 공항에서도 운행 차질이 빚고 이런 식으로 영향이 정말 많아요. 안전에 대해서 엄청 민감한 박앵커는 어디 못 가겠네요, 그러면. 진짜 안전에 대해서 사실 겁이 비행기도 못 많아가지고 타고 비행기도 기차도 잘 못 타고. 자동차라고 다르겠어? 그렇죠. 자동차는 자동차도 못 타고. 한 20분 이상 안 타잖아요. 출퇴근 거리 20분을 대단하다. 딱 해갖고 대단합니다. 6년을 타도 아직 4만 킬로입니다, 여러분. 출퇴근을 그리고- 하는데도.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또 이런 게 겁나서 찾아봤어요. 차량 관리. 왜요? 무더위에 어떨까? 너무 뜨거울 때. 그래서 여름용 타이어가 홈이 더 깊어가지고 좀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용 타이어로 교체하는 거를 도로가 뜨거워지니까 많이들 여름에는 권하고 그렇죠. 그게 싫다, 사계절용 그냥 귀찮으니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타이어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게 아시다시피 타이어 팽창 나서 또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냉각수 차에도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냉각수가 넉넉한지 확인해야 되고 우리가 장거리 여행 가기 전에는 반드시 와이퍼가 돌아가는지 켜보고 가래. 와이퍼가 녹아가지고 안 돌아가는데 갑자기 막 여행 가는데 비가 와. 와이퍼가 안 움직여. 그럼 또 위험할 수 있잖아. 그런 것들 여러분 꼭 대단하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와이퍼는 진짜 처음 생각해봤다. 근데 언젠가는 장거리 가기 전에 한번 켜볼걸요. 알겠습니다. 이 순간 때문에. 이런 생활의 팁까지 또 있습니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네. 이제 밖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산업계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산업계에서 좀 긴장해야 되는 게 중대재해법이 지난해부터 이제 그렇죠. 해서 열사병이 이렇게 근무로 인한 질병이다라고 인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열 질병 예방에 기업들이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다. 이 정도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피크 타임에는 안 하잖아요. 쉬고. 근데 네. 그러니까 생산성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폭염이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20년 음. 동안. 딱 한 두 해 빼고 폭염 일수가 늘었대요. 그럼 이때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하죠. 맞아. 공세일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하지만 실제로 그랬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니까.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박민영 앵커가 엘니뇨로 시작해서 안전으로 끝나는. 전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구독자도 좀 늘기를 기원하면서. 네. 저희가 이번 달에 자체적으로 상품 관련해서 그러니까 좀 마케팅을 좀 이렇게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다른 원래 레귤러 콘텐츠들을 많이 못 올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연휴 있으면서 주간경제 라이브도 지난주 한 주 쉬고 그러니까 구독자가 거의 처음이죠. 저 입사 이래. 줄었어? 네, 순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근데 전반적으로 유튜브 구독자들이 다 줄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긴 한데 나갔던 20분 다시 돌아오세요. 20분 다시 돌아오길 바라면서 저희들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시간 감사드렸고 별 말씀을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저희들은 또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